두 가지 투약 에러 사건이 났는데 A병동에서는 수강사님은 환자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미팅을 하면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그냥 가볍게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뭐라 그러나 큰 소리로 안 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면 자 B라는 병동에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투약 에러가 났고 환자에게는 큰 영향도 없었고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수선생님은 조금 A형의 성향, 완벽주의 성향이셨고 일을 크게 확대하셔가지고 굉장히 소문나게 막 소문이 그 병원에서 투약 에러가 났다더라. 그리고 투약 에러 낸 간호사를 굉장히 질책하고 라는 성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똑같은 투약 에러에 대한 문제인데 어때요? 수간호사님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여지느냐 그다음에 심각하지 않고 물론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느냐 심각하게 넘어가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자의 특성이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정도가 있는지 이런 수간호사, 그죠? 의사결정자의 특성이 문제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이게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대안 개발 선택입니다. 자, 아까 선택하는 게 가장 의사결정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러 가지 대안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비교해서 가장 합리적인 최저감, 가장 좋은 거를 하나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3번에서 문제 자체 특성,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기에서는 문제 자체 특성이 대안 개발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 문제가 그 의사결정자에게 얼마나 익숙한 문제인지 낯선 문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대안을 개발하고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번은 실제 기출의 답가지 문항입니다. 자, 효과가 없어 보이면 바로 배제하고 자료 수집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효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일단 모든 대안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제가 효과가 없어 보여서 배제한다? 뭐 이런 문장으로 틀린 문항으로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기억해 볼게요. 일단 모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제 더 알아보게 나왔는데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의만 이해하시면 돼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가장 좋은 거야. 아주 이상적인 거, 최고로 좋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최고로 좋은 거를 조직에서 의사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의사결정 보세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요. 어떤 우리가 조직에서 있으면 운영상의 경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돈을 써야 된다거나 의사결정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으므로 그냥 최적인 것보다 가장 좋은 것보다는 요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하는 게 관리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직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적인 의사결정에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조직에서는 많이 일어날까요? 관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조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5번 관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 게 이때 대안개발 선택 단계입니다. 그래서